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춘희 시장님 좋은 행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일 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이끌고 토론 좋은 말씀 주신 선생님들께서 좋은 어떤 그 미래의 구상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간혹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먼저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너무 많은 것을 말뚝 박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행정이면 행정, 과학이면 과학, 금융이면 금융, 군사면 군사, 외교안보면 외교안보. 많은 분야에 우리 사회는 어디에 내놔도 절대로 뒤지지 않을 아주 훌륭한 전문가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훌륭한 전문가와 지도자들을 너무 우리는 존재감 없이 그분들을 모시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 원인이 정치가 과잉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치와 정치, 민주주의 지도자들은 가치와 방향과 원칙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디테일한 모든 각 분야에 있어서 갑자기 도시 전문가가 되고 행정 전문가가 되고 외교 전문가가 되는 듯 그 정치 지도자들이 많은 정치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말을 쏟아내 버립니다. 근데 주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당신이 구체적으로 뭐 말을 해야 내가 믿고 찍든 말든 할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러니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매우 세부적인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주권자 여러분, 저는 정치 지도자는 한 국가와 지역 사회와 그 지도자가 대표하고자 하는 그 조직 단위의 그 모두가 가야 될 방향과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어하는 이 말씀도 사실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께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될 길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도시계획과 행정의 중층 구조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의 평생에 걸친 그들의 학문적 연구와 행정 현장에서의 그분들의 경험을 우리는 경청해서 저는 좋은 안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 정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가 덜 발달된 나라일수록 지도자 1인의 카리스마와 그의 결정력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선진국일수록 시민의 집단 지성과 그 시민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리더십이 수많은 기둥이 되어서 국가를 떠받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충분히 그런 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시대 환경에 맞추어서 가장 적합한 미래지향형 새로운 지도자, 정치인의 유형, 저 안희정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좀 나 부끄러워서 이런 얘기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엇을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교만하다는 것이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최근에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예,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100%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랑질도 하랍니다. 그러나 미래와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는 한없이 겸손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이 수많은 5천만 명의 집단 지성보다도 그것을 뛰어넘는 지능과 경험은 그 어느 개인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저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박수를 계속 치시면 앞으로 계속 더 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박수와 응원의 박수 말씀 정말로 마음으로, 소리지만 마음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조선 개국 이래 60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은 한양 중심이었습니다. 최근에 어느 분이 저한테 책을 주어서 제가 그 책을 다시 또 읽어보는 책이 1894년 조선을 여행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행문이었습니다. 하나는, 한도는 제가 지금 국적이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세계적 여행가, 네덜란드 분인가요? 그분이 쓴 1894년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이고, 저도 10여 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읽었었던 1994년에 돌백인가에서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때 1994년에 읽었었는데, 영국 왕실 지리학회 비숍 여사가 쓴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나라가 패망하기 직전,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 이 땅을 여행했던 사람들이 봤던 우리의 이 땅과 우리의 삶은 어땠는지 너무나도 가슴 저리게 다가옵니다. 이야기가 잠시 딴 데로 흘립니다만 그 100여 년 전에 그 풍경을 보는 그 안타까운 아슬아슬한 마음, 사실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 올립니다. 세월호 선장처럼 배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대신 우리 대한민국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다르다 할지라도 5천만 명의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가 힘을 모을 때는 힘을 모으는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그것이 지난 100여 년 전 그 아슬아슬했던 그 역사의 한 자락을 읽는 그 마음이 똑같이 오늘 현실에서도 아슬아슬한 이유입니다.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5천만 명의 국가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힘을 모으는 깨어있는 시민의 정치 지지, 또한 정치적 대화를 해 나가자는 말씀을 우선 여러분께 올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 100여 년 전 조선을 여행했던 그 많은 해외 여행자들의 그 기행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비숍 여사가 쓴 조선과 그 이웃 나라의 초반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조선은 한양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나라다. 모든 사람들은 일어나면 임금님이 계신 그 한양을 향해서 절을 한다. 지방으로 파견된 지방 관리들도 파견지 관아에 도착하자마자 자리를 깔고 임금님이 계시는 그 한양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으로부터 자기의 임무를 수행한다. 모든 사람들은 도성이 있는 한양을 향해서 걷는다. 조선은 한양의 나라다. 오늘날 그것이 우리 20대 아이들에게는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인서울이 아니면, 영어로 인서울이 아니면 루저가 된다고 합니다. 100여 년 전과 지금은 어떻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인서울이 아니면 모두 실패자가 되는 이 촌스러운 대한민국을 바꾸자. 그게 우리 시대의 과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서울 중심의 대한민국,
중앙 집권 국가의 20세기의 낡은 국가 운영 체제, 이 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삶에서도 아궁이에다가 불 때면 아궁이 바로 위에 온돌방, 그 온돌방 위에 장판만 시커멓게 눌러붙던 그 안방의 풍경도 새마을 보일러와 새로운 난방 시스템으로 골고루 따뜻한 방이 되었건만 왜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 아랫문만 시커멓게 타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까?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정수도와 세종시, 정치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를 완성하자고 하는 것은 이 600년 된 낡은 국가운영체제를 개혁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조선을 건국했던 정도전의 설계도의 결함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600년 전이라 너무 멀다고요? 그러나 역사는 이어달리기여서 600년도 저는 어제처럼 느껴집니다. 이어달립시다. 그래서 이 변방의 작은 나라라고 인식되었던 이 대한민국과 현재는 분단되어 있는 이 한반도가 더 이상 외침, 외세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끌려가고 그 목숨이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나라, 굶어 죽어나가는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는 극복하자는 한양 중심의 이 국가운영체제를 개혁하는 것으로부터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매우 뜻깊은 합의와 선언을 했습니다.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가장 반대했던 곳, 그것은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시장 이명박 서울시장은 탱크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다라고 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 당시 손학규 경기도 도지사님은 혁신도시에 관한 많은 중앙정부의 지방 이양은 찬성하면서도 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저는 지난해 말 수도권에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 도지사님과 함께 지역을 뛰어넘어 소속 정당을 뛰어넘어 세종시의 완성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사실에 공통의 인식을 하고, 그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음번 정부는 행정과 정치의 명실상부한 수도로서 세종시를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합동 대선 공약 선언을 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올립니다. 세종시의 완성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는 서울에 살지 않으면 모두가 촌놈이 되어버리는 이 촌스러운 대한민국을 바꾸어내는 일입니다. 더 이상 중앙 집권화된 국가 체제로는 국가의 효율적 운영도, 5천만 국민의 공정한 기회도, 21세기 새로운 위기 앞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도 현재 서울 중앙집권 국가체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세종시는 단순한 우리 세종시 시민의 염원이 아니고, 또한 세종시는 단순하게 충남, 충북, 세종, 대전의 지역적 현안이 아니고 공정한 기회를 요구하는, 정의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공익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종시를 반드시 완성시켜야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합의했으면 합니다. 저는 차기 정부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이렇게 대한민국을 좀 운영했으면 합니다.
자치분권의 나라로 바뀝니다. 서울 중심과 중앙 집권 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가운영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치분권 국가운영 체제의 핵심은 현재의 지방 정부에게 실질적인 입법, 재정, 인사, 조직권을 부여함으로써 해마다 예산 처리면 전국의 모든 시, 군, 구청장님과 시도지사님들이 기재부의 복도에서 국회의 예결산위원회 복도에서 줄을 서서 자기 지역의 예산을 좀 더 따고자 줄 서는 이러한 촌스러운 풍경을 극복하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해서 우리 지역이 낙후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낡은 대한민국의 정치 풍경을 극복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5천만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영남 출신이라고 영남에다가 밥 한 그릇 덮어주고 호남 출신이라고 호남에 밥 한 그릇 덮어주면 그게 어떻게 나라일 수 있습니까? 한 집안으로 치면 그 집안에는 형제들의 불화로 제사도 못 지낼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 모양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분단되어 있고 이 분단된 상황에서의 안보 외교의 긴장과 갈등이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일자리와 우리의 먹거리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라는 쬐끄만 무기 하나의 방어체제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중국에게 지금 심각한 경제적 보복이 앞에 놓여 있고 그 사드 무기 체계를 또한 거부하는 것은 한미 군사 동맹에 대한 전면적인 또한 철회의 분란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딱 빠져 있습니다. 제가 사드에 대해서 찬성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사드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차기 정부를 이끌겠다는 그런 각오와 포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향후 5천만 명 국민을 대표해서 그 국가의 이익을 최대화시킬 것이며 그 국가의 안전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처신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모든 힘은 우리가 5천만 명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의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힘을 모을 때 생깁니다. 집안이 편안해야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안보 외교 역량도 똑같습니다. 집안이 분열되어 있으면 안보 외교 역량 못 발휘합니다. 임진왜란 때에도 일본에다가 일본 놈들이 쳐들어올 거냐 안 쳐들어올 거냐 보고 그랬더니 당쟁통에 두 팀이 가가지고 한 팀은 갖다가 쳐들어올 거라고 긴장하자고 그러고 한 팀은 전혀 안 쳐들어올 거라고 보고서를 내는 나라. 이 역사를 우리는 반복하지 맙시다. 저의 지금 모든 정치인으로서의 모든 행동은 이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의 각오이고 다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그 출발점, 더 이상 대통령 선거는 지역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근거로 하는 지역의 대표자가 대통령이 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그 지역의 대표자가 되는 그 대한민국을 끝내는 일은 자치분권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지역의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 지역이 손해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국가운영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치분권의 나라입니다. 시도지사들에게 지역발전 개정과 관련되어지는 전권과 재정의 권한을 줘야 합니다. 저는 충청남도 지방정부를 지난 7년 동안 이끌어왔습니다. 저는 많은 사업에 있어서 재정과 국가의 권한을
나한테 좀 달라라고 하는 끊임없는 내 마음속에 외침을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에는 다행히 지역의 감염병 질병 본부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꿰어차고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전국 대학에 많은 R&D 자금이 내려옵니다. 저 그 R&D 자금 도지사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역의 어떠한 전략산업과 지역의 대학 연구와 어떠한 학과를 통한 인력 배출이 필요한지는 오히려 제가 더 잘 기획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교육부에 프라임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해서 그 공모 제안서를 가지고 예산 나누어줘 봤자 그 연구 결과는 지역산업과 연동이 하등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장 그 연구 결과로 감사에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 연구 결과가 당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기업 중심의 연구만 할 뿐입니다. 지역의 풀뿌리로 우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이 R&D와 혁신 역량으로 그 연구자금과 대학은 연동되지 않습니다. 산학연은 구호로만 끝날 것일 뿐이지 재정은 딴 데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분권을 해내는 일은 현재의 지역주의 정치라는 국가의 분열을 막는 일이요, 가장 효능적인, 효율적인 국가 운영 체제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치분권의 나라로 가는 길, 바로 그 상징이 세종시의 완공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종시의 완성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자치분권의 나라, 아주 촌스러운 서울 중심 중앙집권 시대의 마무리, 그것이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이러한 미래를 향해서 오늘 여러 선생님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 세종시 건설에 관한 위안의 과제들을 지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대로 우리 21세기 정주의 정약용 이춘희 시장님이 세종시를 보란듯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종시 건설과 함께 노무현이 꿈꾸었던 균형 발전의 그 가치가 정권과 대를 이어서 역사에서 마무리되는 그 역사의 대서사를 완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